꼭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제3자 추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뽑힌 최고위원들의 입에서입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러라 저러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죠. 침범해선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고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61조는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오늘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걸 강조하다 보니 첫날부터 한동훈 견제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오늘부터 견제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최고위원이 당선된 지 이제 하루 시작됐는데요.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 각자의 어떤 존재감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이견에 대한 존중과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생각이 다른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지 어떤 토론들이나 치열한 과정들 또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갈 것인지가 한동훈 대표의 또 과제이기도 한 그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님. 네. 당대표 당선 다음 날 보통 저런 목소리를 자제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당대표의 권한이고 그 이상은 권한 밖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저 당에서 한번 쫓겨난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난 보내고 일주일 지나면 작업 시작될 거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시점을 보면 축하난이 오기도 전부터 소위 말해서 친윤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아침 방송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당원 당규에도 맞는 말인지도 저는 불분명할 뿐더러 최상병 특검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함께 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표라면 이 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적어도 최고위원 정도 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권한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의견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적절한 대표로서의 의사 표명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김보엽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원외대표라고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당신은 배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표라고 해서 함부로 깝치지 말아라. 이런 은근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어제 한동훈 대표 당선 축하 논평을 내면서 한동훈 대표의 앞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이라고 논평을 했는데 그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끝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바운더리, 경계를 딱 정해서 당신은 이 안에서 놀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당선된 5분을 보면 2분이 한동훈 대표와 가깝고 3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고위원회가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면전에서 한동훈 대표가 낯뜨거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다. 예. 그래도 인요한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잖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방송에도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 점잖은 편이신데요. 그런가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마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서 들으신 발언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 대표는 나를 교도소로 골인시키려고 했던 분, 이른바 그래서 골메이트다. 그래서 친한계인 소울메이트와 나 같은 골메이트가 같이 최고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마 이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젊어서 신조어를 제일 잘할 텐데 예. 저 골메이트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예. 들어봤고 그 소울메이트를 어떻게 맞추고 싶으셔가지고 억지로 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당대표께서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요 정도 수위면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 그냥 단순 비판입니다. 예, 단순 비판이다. 예, 단순 비난이고 저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지금 원희룡 후보의 역할을 연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김재원 최고위원께 제가 후배로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원희룡 후보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소장파 혁신 뭐 이미지 다 버리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골메이트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김보엽 의원님,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물론 이 뒤에는 그 갈등이나 마음의 앙금을 지우개로 지웠다라는 표현했지만 이게 다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얘기가 첫날부터 나왔으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워집니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예. 한번 상처받은 거는 계속 남아있기 마련이고요. 그게 이제 사사건건 튀어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 얘기는 저는 앞서 한 얘기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막아줄게. 혹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절대 하지 마. 저는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서서 자폭전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는 최고위원회가 자폭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정치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맞서서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투로 치면 한동훈 대표는 그 정통 복서, 인파이터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직하게 싸우는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겉으로 빙빙 아웃사이더로 돌면서 네. 툭 치고 해서 아웃복싱을 한다는 거죠. 슬슬 감아서 몹시 괴롭힐 겁니다. 예. 이걸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 조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길 출근길이죠. 당원,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죠. 원내대표의 권한과 대표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제가 오신환 송갑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의견이 우선이다 이런 발언을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에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신환 의원님, 예. 원내대표 권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답으로 이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헌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 뭐 당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을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모든 정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 있지만 당대표의 권한을 좀 다소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분리시킬 수도 없고요. 또 최고위원회의 9명의 구성원 중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견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이 다른 정당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일성을 갖고 한동훈 대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여론조사와 당 투표에서 62.8%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민심이나 당심을 얻은 한동훈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다른 최고위원이 사실상 그렇게 그냥 단순히 다른 이견이라고 해서 딴지 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 용산과 친윤이 극구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맞서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2위, 3위 후보 그리고 4위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의 총합을 합친 2배 정도의 득표율을 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폭풍 뚫고 민심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그런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겠다고 한 그 미래로 가겠다고 한 그 의지가 네.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그런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송 의원님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가 열리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게 되는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국민의힘의 8표의 이탈표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한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막는 역할을 일정하게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당헌을 들어서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원내대표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국회 운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당의 당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죠. 그걸 이제 말장난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당론은 저는 당 대표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죠. 그다음에 무 자르듯이 이것이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이것이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바로 뭐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견제가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그 대표도 아닌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에 대한 말씀이 네.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뭐 제 기억에 최고만 3번 하신 거의 직업이 최고이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국회에서 예결위 활동도 같이 하고 방송 토론도 같이 했었는데 이분은 꼭 뭐 지금 뭐 친윤 성향이다라고 해서 2달 후, 3달 후에도 친윤일 거다. 뭐 이렇게 재단될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친윤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재단될 수 있는 분은 아니어서 이게 뭐 나무당 이야기라 좀 약간 불구경 같은 네. 그런 재미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김재원 최고의 활약이 좀 여러 가지 또 관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고 나머지 뭐 최고위원 당선자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도부 구성 그래픽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김보엽 위원과 오신환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득표율은 이렇고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동훈 당대표가 원하는 인사로 세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 협의를 거칩니다. 예. 협의를 거쳐서 지명하는 거지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힘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에 전당대회 전국 당원대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선출된 최고위원이 있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는 하되 대표 조국 대표가 예.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하고 탄탄한 논리를 갖춰서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지금 네.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인사로 세운다고 한다면 네. 지도부 구성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성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예측하기로는 총 9명의 최고위원 구성들 중에 과연 친한이라고 하는 최고위원 구성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나중에 뭐 표결까지 갔을 때 그럼 표결로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과거에 이 집단지도 체제 일대와 달리 단일지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게 당대표가 최고위의 의결 없이 예. 협의 후 지명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과거에는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그 의원들이 의총에서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당 대표가 협의 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위 의장을 바꾸느냐 마느냐 이런 뭐 논의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2명의 당대표의 권한으로서 최고위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뭐 분류되고 있는 3명의 선출직 비한이라고 하는 3분과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합쳐서도 나머지 5명은 한동훈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의 구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 과반 가능성이 있다. 이 예,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출근길에 앞서 들으신 얘기 말고도 여러 답변들을 했습니다. 모아봤습니다. 이게 문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당내 여론 좀 취합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오늘 민주당에서 한동훈 신임지도부에 요청한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저렇게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네요. 제3자 특검법은 발의를 하시는 뜻은 가만히 있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제 제안을 그냥 거절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첫날부터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오신환 의원님, 처음에 답변을 많이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상당히 답변을 많은 질문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가장 핵심으로 저는 봤습니다. 당내에서 계속 이게 갈등 요소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던 그 과정은 초지일관 본인이 국민을 바라보고 본인의 소신을 밝혀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표가 돼서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내에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특검을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미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저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치열하게 그것을 설득해내고 방법을 찾아가는 길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부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원내 의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원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그런 제3의 특검이 관철이 안 된다면 그럼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국정에 대한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네. 어떤 안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다시 재질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송 의원님, 네. 우리는 대표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라는 답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답을 활자로만 듣다가 예. 아까 풀로 그 이제 첫날 출근하면서 문답하는 걸 들으니까요. 그 어쨌든 한동훈 대표 특유의 화법은 여전히 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위화법 어떤 겁니까? 특위화법은 어쨌든 A라고 하는 걸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본인의 경쟁자나 예. 또 본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험난한 첫날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본인 출근하기 전부터 라디오에서 2명의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벌써 이제 포문을 연 거고요. 뭐 당청 관계에서부터 당내 관계까지 여러 가지 그 산적해 있을 건데 우선은 민주당이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지금 가장 노정된 문제는 2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에서 예. 용산 출장소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오명을 벗어 던지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당내의 그 지나친 분란까지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본인의 일에 우선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전성균, 김보엽 위원께 차례로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제일 기대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장면 어떨까 궁금해요.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조국, 한동훈, 허은하 이렇게 당대표들하고 만나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예상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대표끼리 만났을 때 다 예. 이미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벽을 치고 할 말만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 후보께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협력할 것은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조국 아까도- 대표와 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장면일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3월 창당 이후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제안했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 뭐 다른 일정이 있다 이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겠죠. 그 당 대표가 됐으니까 조국 혁신당의 예방을 오든 우리가 예방을 가든 만날 겁니다. 만나게 되면 조국 대표는 아마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뜨겁게 환영을 해줄지 예. 고민할 겁니다. 예, 뜨거운 환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보충해 볼까요? 아, 예, 보충해 네, 주시죠. 네, 예, 짧게요. 네, 짧게. 이재명 대표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고, 조국 대표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예. 만나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물론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의 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을 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 가까운 임기는 어떤 그 사면 초과의 상황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활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